안녕하세요. 오늘은 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장점,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 볼게요. 요즘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 것들은 경제에 관심도 없던 분들한테는 힘든 주제이니까 우선 인플레이션이 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시작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해야 되는 이유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이란 우리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생활에서 이미 다 체감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 사전적 의미는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해요.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자주 먹는 짜장면 가격이에요. 부모님 세대 때는 짜장면이 100원도 안 했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2,000원, 3,000원이었고요. 지금은 5,000원 이상이겠죠. 이렇게 짜장면을 비롯한 모든 물건의 가격에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이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면 안 되니까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중앙은행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한국 경제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보통 각 국의 중앙은행의 목표가 보통 2%, 3%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림에 보면 한국은행의 목표는 2%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행이 이를 목표치대로 잘한다 가정했을 때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2%, 즉 매해 물가가 2% 상승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화폐의 값어치가 매해 대략 2% 정도씩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현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루이비통 지갑이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올해는 지갑을 살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지갑이 102만 원이 될 것이기에 그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는 지갑을 못 산다는 말이에요. 즉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에 우리는 물가 안정 목표인 2% 이상의 수익은 얻어야 그나마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지킨단 말이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시엔 매해 값어치가 2% 정도로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저보다 윗세대,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는 은행에만 넣어도 충분한 수익이 났던 걸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난 이율이었죠. 1970년대에는 25% 정도의 예금이자가 있었고 80년대만 해도 20에서 30% 이자율을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저건 꿈의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저금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카카오뱅크에 아무리 좋은 이자율을 받아도 1.30%라는데 이 말인즉슨 예금에 넣어봐야 인플레이션 2%보다도 못한 이자를 얻는다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예금에 묶어놔도 우리의 자산 가치는 매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 자산의 값어치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르는 자산을 보유하는 거예요.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른 재화, 즉 금이나 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같은 걸 소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부동산 불패라고 하죠. 주택이나 아니면 동물주보다 위에 간물주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보유해야 내 자산을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것들은 우선 들어가는 돈이 많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등등의 한계치가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알아볼게요. 우선 장점을 보자면 주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개별 주식은 아무리 장기 보유한다고 해도 우상향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말은 개인 주식보다는 전체적인 주식의 큰 시장이라고 하죠. 그 관점에서 우상향이라고 하는 것이니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는 점이에요. 이것 또한 어느 나라 시장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식은 비교적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보면 알잖아요. 옆집 윗집 엄마 아빠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로는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입의 다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주가가 오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배당금이라는 쏠쏠한 놈이 있으니까요. 이제 단점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점이에요. 매일 뉴스 보면 코스피가 하루에도 1%가 넘게 떨어졌네, 3%가 올랐네 하잖아요. 이런 게 변동성인데
이건 좀 단기적인 관점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보통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그런 소리는 공부 안 하고 누가 좋다더라 누가 사라 그랬다고 하면서 샀을 때 그게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은 이 채널 보실 이유도 없고요. 정말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주식이니까 제가 그 공부하시는 걸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채널을 만든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한 감정 변화를 겪으시는 건데 이것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지 매일 일일비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 투자 못 하신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위에 그래프 보시면 S&P 500이라고 왼쪽에 있는데 우선 지금은 그냥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더 찬찬히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는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미국 한국 시장 둘 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상향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 그래프 자체도 5년 그리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려요. 이제 이게 조금 더 단기적 관점에서의 주식시장 변화예요. 6개월 5일 그리고 하루치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요. 1개월 보시면 아주 아름답고 매끄러운 선으로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걸 최근 5일치로 확대해보면 뭔가 위아래로 각진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하루치 그래프로 보면 엄청나게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분마다 HTS나 MTS 체크하시면 엄청난 감정 변화를 겪으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슈카 형님의 유튜브를 엄청 애청하는데요. 슈카 형님의 표현으로라면 장기적으로 볼수록 그래프에 주름이 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요. 안 그러면 조울증 걸리게 만드는 저 변덕심한 그래프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트리플이라고 북미에서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미국 시장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는 표랑 그림인데요. 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13.9%, 근 30년 평균 수익률이 10.7%, 근 50년 평균 수익률이 10.9%라는 걸 보여주는 표예요. 물론 여기서는 함정이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지만 어쨌든 그 역사가 제일 깊은 미국 시장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이었다고 하니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여주는 자산군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뭐고 주식 투자의 장단점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지 설명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더 좋은 선택인지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 모두 유익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좀 더 빨리 다음 강의 접하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